조건, 그리고 가정. 잘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어에서 가정법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건과 가정의 구분이요. 조건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때 말하는 것이고요. 가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현실적으로 절대 혹은 거의 불가능한 일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상상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실제 사실과는 반대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할래? 여기서 비가 오면은 조건이고요. 내일 지구 종말이 오면 어떡할래? 내일 지구 종말이 오면 이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여기까지는 구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말에는 조건과 가정의 형식적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말의 내용을 보고 구분하는 거죠. 그럼 내일 시간이 되면 이건 어떤가요? 조건일까요? 가정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말 이 부분만 봐서는요.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내일 시간이 되면 어딜 좀 같이 가자고 합니다. 내가 내일 시간 되면 같이 가줄게. 그럼 이때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일 시간 되면 같이 가줄 텐데 이렇게 되면 이건 가정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같이 못 간다는 말을 이렇게 에둘러 말한 겁니다. 우리말로는 뭐뭐 하면 하는 이 부분이요. 이것만 떼어놓고 봐서는 조건과 가정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말에는 조건과 가정을 구분하는 형식적 특징이 없거든요. 하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가정을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이 조건과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의미를 구분짓는 확실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정법의 핵심입니다. 지난 영상 First Conditional에서는 조건을 말하는 문장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은 가정을 말하는 Second Conditiona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말하는 것을 조건을 말하는 것과 구분짓는 그 형식적인 장치는 바로 동사의 시제입니다. 동사의 시제를 의도적으로 왜곡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의미에 맞는 시제를 쓰지 않고요. 의미상 시제보다 하나 이전의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가정이면 동사를 의도적으로 과거 시제를 쓰고요. 과거에 대한 가정이면 과거 완료 시제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내일 지구 종말이 오면 이런 표현이요. 미래에 대한 가정이니까 하나 이전 시제, 현재 시제를 쓸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난 영상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건절에서 미래에 대한 내용을 이미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건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지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미래에 대한 조건을 말할 때는 동사를 현재 시제로 말하고요. 미래에 대한 가정을 말할 때는 과거 시제로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미래는 미래소년 코난 할 때의 미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문법에서 말하는 미래는 막연하고 먼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이 문장을 말하고 있는 이 순간 이후의 모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이후 바로 0.5초 후 미래입니다. 100년 후 똑같은 미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미래의 가정을 말하는데 왜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서 시제를 왜곡시키느냐 하는 거죠. 가정법의 이런 성격 때문에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고 문법 시험 문제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로 가정법이 출제되곤 하는데요. 사실 가정법의 이런 성격은 듣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어의 친절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된 시제, 이 장치를 통해서 듣는 사람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가정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가정에서 말할 때는 동사를 과거 시제로 쓰고요. 이런 표현을 second conditiona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가정은 동사를 과거 완료로 쓰고요. 그런 표현이 third conditional인데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예문을 통해서 문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문장이 있죠. 내가 내일 시간 되면 같이 가줄게. 조건을 말하는 거죠. 시간이 되는지 이것이 조건이고요. 영어로 말하면 first conditional 문장에 해당됩니다. If I have time tomorrow, I will come with you.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사실은 내가 내일 시간이 안 돼요. 바빠요. 그래서 못 가는데 내 마음은 진짜 같이 가주고 싶다.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말이야. 하고 이 상황을 시간이 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말해보는 거예요. 그럼 동사 시제에 왜곡이 들어갑니다. If I had time tomorrow? 그냥 보면 어색한 문장입니다. tomorrow인데 had라니요. 그렇죠? 그런데 이 had가 바로 이건 가정이야. 정신 차려. 이런 신호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주절에도 동사를 과거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내가 너랑 같이 갈 거다. 조건에서는 I will come with you. 이렇게 했어요. will 조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그 뒤에 동사는 반드시 원형을 써야 하고요. 그래서 조동사 will의 과거형 would를 씁니다. If I had time tomorrow, I would come with you. 이렇게 내일이라는 시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동사 had, 과거형을 써서 가정의 의미를 표현하는 second conditional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가정법에서는 비동사의 과거형 was를 쓰지 않고 were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법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걸 지켜서 if I were you 이런 식으로 말하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if I were a bird. 그런데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if I was, if it was 이렇게 그냥 was 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책을 읽다가 그렇게 쓰여진 문장들을 종종 보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도 가정법 문장엔 were가 더 익숙한데요. 둘 다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가정을 말하는 문장들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면 오늘 무엇 하시겠습니까? If the world ended tomorrow, what would you do today? If the world ended tomorrow, what would you do today? 남은 평생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된다면 뭘 고를래? If you could eat only one food for the rest of your life, what food would you choose? If you could eat only one food for the rest of your life, what food would you choose? 나라면 그 차 안 산다. I wouldn't buy that car if I were you. I wouldn't buy that car if I were you. 걔 번호를 알면 전화를 할 텐데. If I knew his number, I would call him. If I knew his number, I would call him. 지금 비가 안 오면 산책하러 갈 텐데. If it weren't raining, I would go for a walk. If it weren't raining, I would go for a walk. 자, 이제 문장들을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과 미래에 대한 가정을 얘기하는 세컨드 컨디셔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가정법 이야기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